회장의 죽음 후 밝혀진 2개의 혼인신고. 프롤로그. 장례식 날 2장의 서류. 장례식장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두꺼운 카펫에 삼켜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은 국화가 길게 늘어선 통로 끝에는 커다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장은 여전히 단정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물, 평생을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인 정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2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재벌가 회장 부인이 지켜야 할 품격이라고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지금 꼭 보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작은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2장이었습니다. 같은 양식에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같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이름만 달랐습니다. 정서연은 숨을 멈춘 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것도 2장이나 되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혼인신고가 2건이나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의 결혼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륜이나 첩 같은 단어는 이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냉정했습니다. 법은 감정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1부. 밤이 가장 길었던 남자. 회장은 언제나 강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달랐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뒤에야 그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침실, 킹사이즈 침대, 혼자 누워도 남아도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가 천천히 풀리면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밤이 이렇게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서연과는 오래전부터 같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 않은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대화는 업무 보고처럼 건조했고 손을 잡는 일은 공식 행사 때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집안을 잘 지켰고 체면을 지켰으며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회장은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생각을.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 숨결, 옆에 누워있는 존재감이 있던 시절을요. 그것이 사라진 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결국 한 가지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부. 늦게 찾아온 여자.
그녀의 이름은 윤미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한 번 듣고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지나치게 공손하지도 지나치게 친근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서는 은은한 체온이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두 개로 갈라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날 오후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낮지도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도 아니었고 노골적인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무엇인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미정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는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서 미정은 완벽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규칙을 빠르게 익혔고 필요 이상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그것이 아내의 평가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걸렸습니다. 조용해서 좋다. 사실 그 역시 미정이 조용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낮에 침묵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 남게 된 밤은 우연이었습니다. 정서연이 지방 행사로 하루를 비웠고 저택은 예상보다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남아서 책을 읽다 말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미정 씨.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공기는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피부의 결, 숨의 리듬,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말입니다. 차 말고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의도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은 회장의 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거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은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밤의 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타달라는 부탁이었고 다음에는 간단한 정리를 부탁했으며
그 다음에는 잠깐 이야기나 합시다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둘은 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더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미정이 앉는 위치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면 불안했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만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단순한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회장을 더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저택을 감쌌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우산을 들고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돌아가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기대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다 가시겠습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들어갈 만큼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의 공기는 눅눅했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숨을 고르듯 내쉬었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닿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멀어지지도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파 위에 남은 체온은 분명히 둘의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의 밤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나이까지도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의 밤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3부. 아무도 모르게 익숙해진 밤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미정의 부재를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루 쉬는 날이면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비어 보였습니다. 청소 상태나 식사의 완성도와는 상관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단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구나. 그는 서재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들렸을 때 회장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경계가 점점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씩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둘만 남는 밤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연히도 아니었고 어쩌다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으로 별채를 제안한 건 회장이었습니다. 본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별채는 원래 손님을 맞거나 조용히 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별채에는 손님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숨을 고른 뒤에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이 허락인지 체념인지는 회장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 역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채의 불은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밝지 않은 조명은 얼굴의 선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 하나 들어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회장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보다 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녀의 숨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회장은 느꼈습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도 있었고 대답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밤들로 말입니다.
회장은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이 나이에 이 정도 위로쯤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정은 그의 일정을 기억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날, 언론 인터뷰가 있는 날, 몸이 좋지 않은 날이면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어깨를 기댄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몸이 먼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느 날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잠이 오는군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도 파문을 남겼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아침에도 여기 있다면, 만약 이 여자가 이 집의 사람이 된다면, 그 상상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주 했습니다. 미정과 함께 맞는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커피를 내리는 소리,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식탁. 그것은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로서의 역할과 밤에 남는 여자로서의 존재 사이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가사도우미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많은 밤을 함께 보냈고 여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은 모호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묵시적인 약속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밤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점점 법보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습관이, 이 익숙함이 훗날 서류 2장으로 남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부. 아내라는 말이 입에 오르기 전. 변화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길었던 것도, 날씨가 흐렸던 것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정서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그녀의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담담했고 더 묻지 말라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별채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날따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 정리를 마친 뒤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별채로 들어서면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네, 정리할 게 조금 남아서요. 그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소파에 앉았을 때 회장은 미정을 바라보다가 문득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남아있는 거 말입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익숙합니다. 그 말은 회장의 가슴을 묘하게 두드렸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말, 그것은 가장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유난히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았고 숨이 섞였습니다. 닿지 않으려는 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스친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소유의 감정이었습니다. 미정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만약에 말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밤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안 되겠지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서연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별채불이 자주 켜져 있더군요. 그 말은 질문도 아니었고 추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님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이미 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편한 진실도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회장은 별채로 가지 못했습니다. 본체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두 여자를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낮의 아내, 다른 한 사람은 밤의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었지만 회장은 놀라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온전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가볍지만 분명한 무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그의 소매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책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요. 아닙니다. 회장은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속마음과 가장 가까운 말을 골랐습니다. 적어도 아무렇게나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침묵 속에서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불 아래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분명히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만약에요. 또다시 만약에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회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생각만 해본 건가요? 아니면 원했습니다. 미정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불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나이든 남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법 바깥에서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의 대화가 결국 두 장의 혼인신고서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오부. 두 장의 서류, 하나의 결심. 회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중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상식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변호사 이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혼인신고를 하나 더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건 법적으로. 압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명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아내로 여겼다는 증명 말입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회장은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 씨, 이걸 받으십시오.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겁니다. 회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당신을 아내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정서연 여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법적인 아내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될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가 죽고 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래도 남기고 싶습니다. 회장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6부. 죽음이 모든 것을 드러내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별채의 창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 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야겠군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 말이 꿈처럼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오전 회의 중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임원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통증은 순간이었지만 그 뒤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이미 의자에 몸을 기댄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이상하게도 두 얼굴이 스쳤습니다. 정서연의 단정한 뒷모습과 미정의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둘 중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례는 늘 그렇듯이 조용하지만 크고 품이 있지만 냉정했습니다. 언론은 조심스러웠고 조문객들은 예를 갖췄습니다. 정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울음은 없었습니다. 사모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미정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별채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내인가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야 할 사람인가요?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 둘째 날 변호사 이도현이 정서연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접견실 문이 닫히자 도현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이었습니다. 정서연은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목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것도 두 장이나 되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혼인신고가 2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미정.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정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같은 시각 별채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미정 씨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장례 마지막 날, 미정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군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정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류로는 3년입니다. 정서연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20년입니다. 그 숫자는 장례식장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정서연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남자의 아내였군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회장의 관 앞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극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7부. 아내라는 이름의 전쟁.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의 관이 화장장으로 향한 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장례식장은 급격히 비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검은 리본과 꽃향기, 그리고 정서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낯선 이름 하나였습니다. 윤미정. 그 이름은 밤이 되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서연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은 여전히 넓었고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의 체온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침대에 그 여자가 누웠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서연은 검은 정장을 벗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그녀에게 상복은 아직 벗을 수 없는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접수된 혼인신고가 유효합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서연은 그 말에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쾌해졌습니다. 법이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같은 시각 미정 역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같은 서류, 같은 조항, 같은 결론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 씨 혼인신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 질문은 법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한 밤들은 전부 없던 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여자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회장의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서연의 영역이었고 미정에게는 이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연은 미정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초대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정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서연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정서연의 손이 찻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에 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낮에는 당신의 남편이었고 밤에는 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서연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당신은 정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삶을 훔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처음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정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외로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정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자는 그날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화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상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정서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은 나의 편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이름도 모두 말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마지막 밤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제8부 남겨진 밤들. 모든 것은 결국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예상대로 판결했습니다. 정서연은 유일한 법적 아내로 남았고 윤미정과의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서류는 단정했고 판결문은 간결했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없었고 체온도 없었으며 숨결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짜와 이름, 조항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판결문을 끝까지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는 건 패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택은 다시 정서연 혼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문을 지켜낸 아내, 끝까지 자리를 지킨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정서연은 어느 날 무심코 별채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설지 않은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가 앉아있던 소파가 있었고 그가 잔을 내려놓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그 여자를 봤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또 다른 삶을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한 상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는 없었지만 여전히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없구나.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었고 세상에서는 숨겨진 여자였지만
그의 밤과 외로움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공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회장의 이야기를 덜 꺼냈고 두 여자의 이름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정서연은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흔들림 없는 태도로 여전히 회장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미정은 조용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 만날 일도 없었고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남자를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정서연은 창가에 서서 잔을 들었습니다. 미정 역시 다른 도시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이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선택한 아내와 밤이 선택한 여자, 둘 다 사랑했고, 버림받았고,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완전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서류는 한 사람만을 아내라 불렀지만, 외로움은 두 사람을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답은 남겨진 밤들만이 알고 있습니다.